네, 6월 2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역시 특검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일 적확한 설명을 해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새로 여당 간사를 맡게 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예, 맨날 다른 방송국 대기실에서만 뵙다가 그러게요. 예. 그 원내부 대표 되신 다음에 저희가 한 번도 못 모셨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희 프로그램 시간대가 딱 맞습니다. 회의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월화수목금 아침 회의가 다 있는데 딱 그 시간에 계속 맞아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셨어요. 너무 아쉬웠고요. 죄송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는 그 법사위 간사를 맡으셨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네. 그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김용민 의원님 너무 좋아하는데 예, 못 뵈가지고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해진 속보가 있습니다. 네.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심야 조사도 감수하겠다. 일단 부르니까 내일은 무조건 가겠다라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꾸 태도가 바뀌어요. 그랬죠. 그 처음에는 뭐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네. 또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갑자기 날짜에 갈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10시로 늦춰달라. 네. 1시간 늦춰서 뭐 하려고 그런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날 받은 것 같아요. 아, 날 받았다. 네.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또 뭐 비공개 소환을 해야지 공개 소환은 절대 응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다가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속보에 따르면 어쨌든간 내일 또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결론은 하나죠. 체포 구속 당하기 싫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받기는 싫고 네. 그렇다고 체포 당하기 싫고 자존심은 지키고 싶고 이래저래 지금 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자기가 많이 수사해봐서 알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에 구속되고 결국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네. 그냥 하루빨리 마음 내려놓고 하루빨리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정도 각오 안 하고 지금 내란 저질렀나 모르겠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네. 저쪽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분노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진짜 우리 그쪽 지지자들 입장에서 우리의 대표 지도자였던 사람이 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필부조차 안 되냐, 소위 말해. 그렇죠. 이런 느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의 고위직 출신이었을수록 특히 대통령까지 지냈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법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죠. 네. 자기가 그렇게 수사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짓 많이 했으면 적어도 수사를 하는데 자기가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아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네.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있겠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다 파괴하려는 행위죠. 이미 헌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해쳤다라고 예.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그런 매우 나쁜 행동이고 이거 자체가 또 다른 네. 헌법 파괴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9시에 그 출입 방식 협의가 안 돼도 무조건 출석을 한다는 건데 일단 조은석 특검에서는 9시까지 서울고검으로 출석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아침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그냥 쓱 들어갈까요? 아니면 또 뭐 간에 만에 뭐 어쨌든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윤석열 스타일은 끝까지 찌질하게 끝까지 뭔가 꼬투리 예. 잡고 어떻게든 뭐 버텨보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네. 혹은 당당히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조은석 특검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이 예, 예. 자고면하지 않고 그냥 소환하고 안 하면 법적 절차 취하겠다. 예. 그건 체포할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으니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예. 이제 뭐 조사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예. 괴로울 수 있겠죠. 그걸 예. 떠나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보고 내일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특검이. 긴급 체포. 예. 네. 원래 수사 받는 도중에 예. 필요하면 긴급 체포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 바로 청구합니다. 아. 물론 이제 그러려면 특검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준비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윤석열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여러 가지 가진 수를 쓰려고 할 것이다라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 내일 들어갔다가 아예 못 나올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네. 오늘 밤사이 내일 아침 9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예. 저도 변호사를 해봤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예. 사실 진짜 난감해요, 변호사들도. 변호사들도 난감하다. 조언하기 되게 난감하고 예. 사실은 이 정도면 이제 법 절차에 순응하고 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자, 다툴 거 다투자. 네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예. 뭐 법의 테두리 안에 다툴 게 이미 없죠. 나쁜 짓을 너무 크게 해놔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법정 외, 법 외의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싸울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네. 거예요. 조은석 특검은 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 쳐버리는? 이제 그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특검이 예.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준비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라 네. 거기까지는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면 네. 그 집행하는 과정이 또 예. 뭐 뉴스거리가 그렇죠. 되고 또 버티고 뭐 예.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동정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조사 받으러 가서 그냥 거기서 긴급 체포하고 영장 쳐서 구속시키면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편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네네. 깔끔하죠. 예. 예.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그 서울고검 앞에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아. 차를 세워놓고 네. 뭐 기자들과 지지자들을 막 뒤엉키고 뭐 이런 장면이 또 연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잠깐. 충분히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아마도. 네, 예. 네. 지지자들한테는 마치 예, 이 사람이 뭐 피해자인 무슨, 것처럼. 희생양인 것처럼 그렇게 예.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하겠죠. 예.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내일 상황이 어떨지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좀 지키면서 네.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서는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상당히 CCTV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동안의 거짓 증언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조사에 착수를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제 이미 출국 금지까지 다 시켜놨었고, 네. 그 다음에 CCTV 상으로 보니 그동안 했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경찰은 판단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실제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그 12월 4일날 안가 회동 이때 과연 누구 만났고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 예, 그리고 왜 끝나고 나서 휴대폰을 교체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범죄 예. 정황이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드러나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비아폰 서버 같은 것들도 예. 일부 복원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증거들은 상당 부분 축적돼 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진술들을 네.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내란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아직 발의했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거는 좀 원내랑 좀 더 상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특별법. 네. 그 내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 감형 조치를 하거나 필요하면 집행유예의 예외 조항들을 집어넣는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예. 원래 집행유예가 지금 내란은 워낙 중범죄라 집행유예가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법상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그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 예를 같은 들어 사람들, 그렇죠. 예. 네,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처받아도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네.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재판부가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예. 근거 조항은 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사면 금지는 우리가 네, 넣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직 예. 뭐 그 단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닐 그렇습니다. 수도 있지만 예. 나중에 상황을 봐야겠죠. 그런데 사면을 전면 금지는 해놓고 만약에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면하는 방식이나 예. 그런 어떤 제한 장치를 둬서 예. 안전 장치 일종의 예.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한 것으로 네. 이렇게 법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촘촘하고 튼실하게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역사 앞에 그 국회에서도 저 네. 조은석 특검처럼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맞아요. 법안을 만들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우려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예. 왜 고검으로 가는 거야? 네, 막 그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예. 특검을 왜 저분을 임명했냐부터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아직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속도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한번 지켜봐야겠네 이렇게 좀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바라보는 네. 시선들이.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세 개를 동시에 출범시켰던 이유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따로따로 출범시켜도 상관없지만 예.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동시에 출범시키게 네. 이렇게 뭐 기획을 해서 했던 것도 각각의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소위 그럴 것 말해서 같아요. 이 세 사건 모두 만날 것 윤석열은 같아요. 예. 피의자이고 예. 김건희도 피의자가 피의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특검들이 중첩된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 혹은 견제. 저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견제 기능을 예. 일종의 견제 기능까지 담아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검 하나를 출범시키는 게 엄청난 아니라 포석이네요. 동시에 예. 출범시킨 예.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내외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특검 네. 저 특검 다니면서 맞습니다. 많이 바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네. 그 공수처가 윤석열 그 구속 취소와 관련된 지규현, 네. 심우정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을 이제 내란 특검에 이첩했어요. 이첩했죠. 이건 어떤 그 취지의 행동이라고 일단 관련 사건들은 다 특검으로 이첩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이제 특검법상 당연한 절차니까 네. 그냥 법적 절차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수처도 지금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 공수처 검사들도 또 특검에 파견됩니다. 특검 파견.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특검에 이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특검은 이 사건들을 그냥 여러 개의 사건의 일부로만 보시지 말고 뭐 사초로 쓰는 심정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이런 내란을 저지르고 끝까지 옹호하려고 했는지를 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대체 내란의 밤에 무슨 짓을 했고 네. 내란 이후 윤석열을 풀어주는 과정에서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것인지 네. 예, 그리고 당시 수사팀의 의견도 다 묵살해가면서 네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공범이었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예. 다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도대체 왜 그러니까요. 시간으로 딱 이 사람만 윤석열만 이렇게 판결해서 예. 풀어줬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거나 법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거 말고도 사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롬사롱 사건.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아직 빨리 그 조사 결과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예. 뭐 시간 끌기 혹은 뭉개기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는 걸 분명하게 좀 오산이다. 경고 드립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는 판사 탄핵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내부에서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지만 예.
아 지기현 판사 저렇게 뭐 감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음. 징계 안 받으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당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도 분명하게 좀 경고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예, 표결할 것 같아요. 표결이 되면 네, 내주에는 법사위가 열리겠네요. 아마 그러겠죠. 예, 그러면 네, 요 얘기가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그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정화 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 뭐 네. 본인 말로는 뭐 그 텔레비전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표 쓰러 안가로 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네. 박지원 의원은 한 네. 명 더 있다. 2명이라고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의원님께서 그 한 명 더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정화는 제가 압니다. 한정화는 안다. 네. 한정화는 의원님하고 네. 그 류성 아 맞습니다. 예, 간접 사건. 네. 예, 한정화가 한 얘기는요.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 거짓말이지 않을까. 90%는 거짓말이다. 예, 적어도 예.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무. 사생활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직무 관련. 네, 검사 시절에도 거짓말만 했습니다. 유성 사건의 기소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의 기소 검사가 한정화예요. 네. 한정화는 처음부터 수사를 했던 건 아니고 중간 이후에 수사 담당하면서 예. 마지막에 이시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깐 파견 나갔을 때 예. 기소 검사 역할을 했고 아. 처음에 공판도 공소유지도 처음에 관여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탈북자이면서 유성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의 진술 조서를 엉망으로 작성했어요. 유리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예. 그래서 그 탈북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이런 유리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안 돼 있습니다라고 다투기까지 했죠. 법정에서. 네. 예. 그러니까 조작을 알고 조작에 관여했던 예. 검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실 가서 저러고 있었으면 네. 얼마나 충성하면서 또 했겠냐.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한정화하고 누가 갔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양분남 의원님은 오너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예.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그리고 네. 이날의 모임의 성격은 무엇일까? 그렇죠. 이것도 특검의 중요한 수사 대상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궁금하죠. 예. 누가 불렀을까요? 네, 뭐 윤석열은 그 당시에 다른 거 하느라 바빴을 것 같고 예.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윤석열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했던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곧 네. 체포될 것 같은. 곧 체포될 것 같은 그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SBS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오늘 퇴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특검의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비공개로 좀 해줘라. 이분들은 다 지금 비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존에 하던 수사 방식대로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네. 수사를 진행해야겠죠. 게다가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빠르게 예. 체포 혹은 구속시켜야 된다. 네. 윤석열과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련 공범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녹취록도 예. 우연히 그렇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발견됐죠. 그것도 서울 고검에서. 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도주 우려 그리고 이번에 병원으로 도망갔죠. 사실상 네, 예. 도주 우려는 이미 확인된 것 같고요. 예.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예. 구속의 사유들은 차고 넘쳐 보입니다. 예. 그리고 범죄 중대성 이런 예, 것들도 예.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면 그거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로 사실상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도주 우려가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니 하루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도 제가 잠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구속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차피 구속 사유는 다 있으니 네. 하루빨리 구속하고 예. 안정적으로 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뭐 이런 상황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사회적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특검 그 공보 담당 네. 특검부께서 설명하기를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수사한다.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뭐 수사실 뭐 이런 거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여전히 자기들에게 뭐 비공개 그다음에 지하 통로 끊임없이 이제 그 눈에 안 띄게 수사를 좀 받고 싶어 하는 대충 좀 뭉개고 싶어 하는 뭐 이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죠.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하나면은 네.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특검이 혹시나. 하나면 네. 근데 특검이 세 개고 예. 새 특검이 이 저기 윤석열 김건희를 다 불러들이기 시작할 건데 어느 특검은 비공개로 소환하고 어느 특검은 공개 소환한다? 비공개 소환한 특검이 박살나겠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예. 새 특검이 서로 이제 그 사실상 견제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불가하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특검 수사들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지키면서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패키지법을 지난 11일 발의하셨어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수원지검장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 뭐 등등 뭐 정적 제거 방식은 안 된다. 기소 수사 분리는 뭐라 그랬죠? 그 권순정 수원지검장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뭐 말이 안 된다. 네. 뭐 검찰 뭐 없애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거의 뭐 검찰 없애는 트로이의 목마다. 네, 예. 검찰 없애는 거 맞는데 예.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예.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제가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되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법, 검찰개혁 4법인데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법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검찰청 폐지법안을 굳이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분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정치 행위를 해온 행정 조직은 사라진다. 국민에 의해서 폐지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지 않고 가면 안 돼요. 한 네, 번은 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돼. 폐지. 너희들은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폐지시켜야 돼. 네. 한 번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의 네. 검사들도 결국에는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 대부분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동일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조직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의 잘못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검찰 과거사 조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검찰 과거사를 조사하고 할 때 이 예. 새로 생긴 공소청 검사는 검찰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잘못을 옹호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잘못한 거 맞아라고 네. 과거사 위의 조사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같은 검찰 조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끝까지 정할 겁니다. 예, 예. 아니야,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아. 그럴 겁니다. 이미 폐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잘 물어뜯거든요, 또. 그래서 이미 예. 뭐 권력이 없어지면 그렇죠. 대통령 힘 약해지면 또 막 막 물어뜯지 하잖아요.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예. 이미 폐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도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네. 라는 게 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검찰청을 놔두고 검사의 수사권만 폐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수사기소 분리는 되겠죠. 네. 하지만 나중에 정치 상황이 변동이 생겼을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입법해서 수사권을 다시 줄 수 있죠. 예. 그런데 공소청을 만들어 놓으면 예.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예. 물론 이것도 법을 만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미 역사에서 한번 사라진 조직과 이 새로 생긴 조직의 그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배, 3배 어렵습니다. 예. 원래 검찰청에 있던 거를 다시 살리는 거는 쉽죠, 상대적으로. 네네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없는 조직으로 태어난 것에 예. 새로운 수사권을 집어넣는 것은 예. 국민적 저항이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네. 라는 관점에서 검찰청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소권 문제 있잖아요, 의원님. 네. 근데 이건 개헌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소권은 그 검사에게 주는 것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영장 청구권이 사실 개헌사항이긴 하죠. 영장 청구권. 네. 네. 영장 청구권. 영장 청구가 우리 헌법에 예. 특이한 헌법인데 우리 예. 헌법이 이렇게 예.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영장으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됐고 검사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뭐 헌법기관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예, 그리고 수사권이 그래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요. 근데 그게 예. 완전 잘못된 얘기죠. 예. 일단 거기서 굳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이유는 수사를 하지 않을 건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를 더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하면 자기 확신이 자기 편향이 확신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영장 계속 청구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번 걸러라. 네. 영장 청구부터 한번 걸러봐라. 예. 이게 그 헌법의 취지예요. 예. 그래서 그 헌법의 취지대로면 오히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게 맞죠. 국민의 기본권을 더 한 번 더 보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사권이 거기서 도출된다라는 것은 검사들의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선 검사들 중에 일부가 또 반발하고 네. 있는 모습 보이는데 권순정 뭐 고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거기 가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 아니다. 수사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권순정 고검장은 고발사주 사건에 고발사주. 연루가 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검사들의 일부 검사들의 그런 반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딱 이겁니다. 정치적인 언동을 하거든요. 정치운동. 네, 예.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 새로운 법무부 장관은요. 예.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예.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예. 그런 정치적 언행을 한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됩니다. 다 징계해라. 다 징계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 바꿔놨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징계하십시오. 특히 그 내부망에다가 막 굉장히 정치적인 언동을 쏟아내는 검사들 많거든요. 그리고 네네. 서로 박수치고 그러면서 검찰 기득권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언론에 흘려줘서 언론에 보도하게 만들고 맞아요. 예. 이거 다 정치행위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 위반한 거니까 네.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이거 다 징계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할 일은 정치 검사들 다 징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을 좀 해야 되나? 제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서 좀 시원하게 예, 징계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예.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여전히 이제 보수 네. 패널들은 무슨 검사 징계냐, 판사 탄핵이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특수계급인 것처럼 여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네. 탄핵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나빠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주장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했는지가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야 판사들도 저랬어? 검사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막 이런 네. 그 국민적인 인식들이 새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음지에서 숨어서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바퀴벌레처럼 다 기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예.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국민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권에서 심판해라. 네. 그게 탄핵이 됐든 제도를 통해서 하든 네. 심판해라. 그리고 대통령 권력도 쥐어줬으니 행정 권력 쥐어줬으니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니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그걸 바꿔내라 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정당한 네. 요구인데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논거 핵심 논건 이겁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검사들도 준사법기관이니 네. 사법부 독립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예, 정치 권력으로 독립성. 독립이 필요하다. 예, 이 이걸로 주장을 하죠. 이걸로 다 모든 방어막을 치고 예. 또 언론이 그거를 받아주죠. 전혀 비판 없이 다 수용하고 예. 국민들께서도 진짜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간단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지 네. 그거 자체로 절대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민주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네. 국민주권 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것은 혹은 네. 국민주권을 침해하면 예. 사법부 보호 영역 바뀝니다. 네. 이것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독립의 영역. 예.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하고 네. 제도 바꾸고 혼을 내줘야죠. 혼을 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사법부 보호,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 안은 정치권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데 그 보호 영역 밖은 우리 다 같이 네. 바꿔내야 된다. 혼냅시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혼냅시다. 혼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검찰개혁 패키지법은 언제 통과가 될까요? 왜냐하면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좀 그 옥상옥 같은 개념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행안부 비대화 뭐 이런 걸 좀 경찰도 뭐 그 공소청도 다 가 있으면 행안부 비대화 이런 걸 우려하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9월 늦어도 9월까지는 네. 처리를 해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하루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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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법사위 간사로 지금 내정이 예. 돼 있는 상태라 네. 이 법을 제가 이제 결국에 법사위에서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회의를 많이 열고 또 네. 빠르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9월 전에 끝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10월 넘어가면 바로 국정감사이고 그렇죠. 11월, 12월 되면 예산 시즌이라 이런 쟁점 맞아요. 법안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있으면 지방선거니까 처리하지 말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 그렇죠. 6월 이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개혁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이미 거예요. 또 검찰이 막 힘을 키워서 그럼요. 이재명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국정 정책들 막 또 발목 잡고 그렇습니다. 수사한다고 나오기 예.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이 마지노선입니다. 그걸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중대범죄수사청 네.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가 이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안의 차이인데요. 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두고 있고 저희는 행안부에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의 그 제일 원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지 않는다가 제일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검찰의 기능을 쪼개서 해체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건데 예. 이걸 법무부 안에 다시 두면 예. 다시 검사들로 똘똘 뭉친 법무부 안에 그냥 하나의 특수부를 하나의 네네. 청으로 만들어주는 승격시켜주는 오히려 꼴밖에 안 됩니다. 예. 게다가 윤석열 정부처럼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항상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을 예. 검사 출신을 임명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예. 그러면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중수청, 공소청 다 검사들이 다시 장악합니다. 다시 또 장악하게. 그럼 그냥 하나예요. 예. 한 몸이에요. 예. 오히려 격상시켜줬죠. 예. 청으로. 예. 절대 안 된다가 된다. 저희 제일 원칙. 그래서 꼭 행안부가 아니어도 좋은데 네. 어디든 가도 좋다가 저희의 제 원칙이었습니다. 뭐 총리실로 해도 그래서 처음에 좋고. 총리실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총리실이 수사 기능을 갖는다는 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행안부.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금 행안부 비대화 얘기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중수청을 안 만들면 검찰이 하던 수사는 모두 다 네. 그냥 경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 국수본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들든 안 만들든 예. 국수본으로 간다. 원래 그냥 행안부의 다 수사 권한이에요. 예. 행안부 내에 있는 경찰의 다 수사 권한입니다. 예. 이것을 다시 쪼개서 전문화시킨 중수청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비대화 일처럼 보이지만 중수청을 안 만들어도 네. 그냥 원래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국수본이. 그래 예. 대신에 중수청을 별도로 만들면서 예. 행안부 장관이 예.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네. 그리고 이 중수청 새로 만들어지고 국가수사본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사기관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데 예.
이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관할이 겹치는 것. 이번에 네. 내란 사건 수사할 때 검찰이 하겠다, 그렇죠. 국수본이 하겠다, 공수처 공수처하겠다 막 이랬지 난리도 않습니까? 아니었어요. 초반에 예. 이걸 조정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 음. 이게 복잡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국수위가 필요하다. 그렇죠. 국수위가 이것을 정리해주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나 잘못된 조치들은 국수위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영국에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영국에 네. 네. 그래서 일종의 감찰 기능 비슷한 것들도 한다라고 감찰 기능. 보시면 좋습니다. 국수위에서 네. 이 수사기관의 감찰 기능도 일종의 감찰 기능을 또 한다고 한다. 보시면 돼요. 예. 네, 외부 감찰 기능이죠. 예, 예. 그렇군요. 의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네.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